자, 오늘은 CCP 게임즈를 매각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토큰 2천만 달러. 요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18년도에 CCP 게임즈를 2,525억 원에 인수를 했다가 이번에 팔았죠. 계속 마이너스가 나니까 아이 못 갖고 있겠다. 팔았습니다. 냅다 팔아가지고 1770억을 받기로 했거든요. 거기에 현금으로 1억 달러를 받기로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토큰 취득 권리를 합산한 결과다라는 점이 좀 포인트입니다. CCP 게임즈가 나가자마자 바로 구글이랑 합작을 했거든요. 구글에서 CCP 게임즈에다가 지분 투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 토큰이 뭡니까? 결국은 가상자산 아니겠습니까? 이 가상자산의 포인트가 되는 거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올라와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클래리티 법안을 말하려고 펄어비스를 살짝 끌고 온 거다.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도 낚였다라는 걸 좀 미리 말씀해 드리고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펄어비스라는 이름을 달지 않으면 조회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왕에 킨 김에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4일에 상정되거든요. 미국 상원의원에. 요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요거 좀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별로 체감을 못 하시죠. 근데 우리 상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주식시장에 AI라는 녀석, 이게 반도체 들어가면서 삼성전자가 미친듯이 날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AI가 우리의 삶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AI의 발전이 금융 시스템 전반을 건들게 될 겁니다. 이 금융 시스템의 전반이 AI 발전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확 하고 바뀌게 될 건데 중요한 거, 통화의 간격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달러로 결제를 지금은 못하죠. 앞으로는 비슷한 유형으로 하게 될 겁니다. 전 세계가 비슷한 유형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는 법안이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거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극단적으로 변화시켜 드릴 거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화할 때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기회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코인이니까 우리 텔레그램 방에 온다고 이걸 잡아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영향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 클래리티 법안으로 뭐 사면 돼요? 주식. 제가 보고 있는 건 지금 한화투자증권이거든요. 지금 얘가 굉장히 바닥으로 와 있죠. 요거 한번 쇼부 볼만합니다. 그러니까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얘는 급등할 거거든요. 얘가 급등이 나오면 뭐 당연히 좋지.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지금 얘도 바닥에 와 있거든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4월 15일이 먼저 5월 15일이면 금요일이죠. 금요일 볼만하겠는데 일단 배팅이에요. 배팅의 승률은 5대5 정도 나옵니다. 어디 있지? 뭐 준비를 해놨었는데 없었네. 이건가? 요거네. 요거네. 요거 5월 6일에 나온 글인데요. 지금 통과 확률이 49 이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0%예요.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통과가 되면 한 방 크게 먹는 거고요. 통과가 안 되면 이제 뭐 또 미치미치 하겠죠. 근데 뭐 그런 거 치고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뭐 크게 급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기술 투자는 좀 그런데 하나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올 거고, 지수가 우상향이 나면 증권주의 특성상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은 지금 들어가도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공개 추천주로 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따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때 단타라고 적어서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단타 나가는 거 계속해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SBB테크 드렸습니다. SBB테크 오늘 어떻게 됐죠? SBB테크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거 보이죠? 오늘 7%까지 급등 났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최근에 로봇 쪽으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우린 PTS 드렸잖아요. 우린 PTS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후회가 종목을 조금 잘못 잡은 것 같아. 기왕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잡아야 되는 건데. 어쨌거나 그래도 뭐 지난 금요일 종가로 드렸으니까 수익은 수익권이죠. 그리고 SBB테크가 우상향 추세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로봇주는 계속해서 그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린 PTS도 역시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오늘 뭐 하락한다고 너무 쫄지는 마세요. 무튼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나갔나? 이거는? 너무 나간 것 같긴 한데
가상자산 여기 정리를 좀 잘 해놨더라고. 요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클래리티 법안이 여기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있고요. 클래리티 액트 법안이 있습니다. 클래리티 액트 법안은 5월 4일에 상원에서 이제 상정이 됐어요.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가서 봐야 됩니다. 지니어스 액트 법안, 스테이블 코인 전용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USDT, 뭐 USDC 뭐 이런 게 있는데 가상화폐가 1달러랑 또이또이를 맞추는 거예요. 항상 얘는 1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그냥 USDT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1달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달러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바로 비트코인이 매수가 가능하죠.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USD 바꿔서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 법안은 통과가 되었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올라갔기 때문에 코인의 수요를 더 강하게 땡길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 법안은 이 스테이블 코인 전용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그런 얘기 들어봤죠. 미국이 위기 상황 때마다 돈을 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어디 겁니까? 우리나라 정부 거죠. 근데 미국의 한국은행은 거예요? 민간 겁니다. 민간. 주인이 있어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자율을 네 맘대로 내 맘대로 조정하기가 어려워요. 재무부 장관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FOMC 의장이 움직이잖아.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미국이 돈을 풀잖아요. 뭐 코로나 시국이라든지 뭐 이럴 때 돈을 왕창왕창 풉니다. 요거 얘기하면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 좀 돌아서 이야기해 봅시다. 미국이 돈을 풀잖아요. 그러면은 달러가 넘쳐나게 되죠. 달러가 넘쳐나게 되면 원화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잖아.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 계란이 있어. 계란이 공급이 늘어났어. 그러면 한 알에 옛날에 100원이었는데 계란이 겁나 많이 생산됐네? 그럼 한 알이 얼마야 돼? 80원 돼야 되는 게 맞죠.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공급이 늘어났지. 뭐 1,500원이라고 쳐. 근데 워낙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1,400원 되는 거지. 이해가죠? 환율이 떨어지죠. 그러면 미국이 돈을 풀었어. 그러면 달러가 작살날 거 아니야. 달러가 작살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나라는 어디에다가 수출합니까? 미국. 중국은 어디에다가 수출합니까? 미국. 일본은 어디다 수출합니까? 미국. 독일은 어디? 미국. 전 세계는 어디다 미국. 이해가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니까 환율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제조업을 열심히 100만 달러를 팔았어. 그러면 바꿨으면 이제 뭐 한 15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제 14억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확률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보일수록 우리나라 제조업은 작살나게 됩니다. 요거 이해되죠? 그래서 옛날에 요거 때문에 큰 사건 하나 있었죠. 프라자 합의. 그 일본이 돈을 겁나 많이 벌었잖아. 그래갖고 프라자 호텔에서 만나서 미국이 1달러당 250엔이었는데 이걸 125엔으로 박살내버렸죠. 그래서 일본의 제조업이 그때부터 작살내는 겁니다. 일본의 제조업이 작살이 나니까 일본의 수 없는 20년이었나? 잃어버린 20년. 이제 잃어버린 30년 됐죠. 그게 프라자 합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85년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제야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시대가 왔어요?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 시대가 온 거고 우리나라 제조업으로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게 이런 겁니다. 이해가죠? 다시 얘기해서 미국이 달러 공급을 겁나 높이잖아요? 그러면 달러 공급을 겁나 높여면 우리나라도 원화 공급을 겁나 높여야 돼요. 왜? 환율을 또이또이 맞춰야 되니까. 이해가요? 원화 공급을 높였어.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이 공급 높여야지. 일본은 어떻게, 엔화는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높여야지. 그래야지 환율을 맞출 거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달러가 돈 풀면 전 세계가 돈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고리 이해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자율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를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이자율 움직이면 우리나라도 이자율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돈 풀면 부동산이 뛰는 거예요. 돈이 넘쳐나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들 미국의 이자율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냐? 아무튼 미국이 돈을 푸는데 미국의 돈은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민간은행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나라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 민간은행에서 돈이 나와야 되니까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빌려와야지. 이걸 뭐래요? 미국 국채라고 불러요. 미국 국채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채권을 마련했습니다. 그 채권을 누가 사줍니까? 중국. 뭐 이런 애들이 사주겠죠.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국. 지금 일본이 그걸 넘어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미국 달러 가지고 덤비면 내가 국채 풀어가지고 채권 가격 똥값을 만들어 볼 거야? 달러 한번 흔들어 봐. 싸워볼만 하죠. 미국한테 휘둘리지 않기 위한 하나의 무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이거 얘기하다 여기까지.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이거는 1달러를 맞춰야 되잖아. 1USDT를 1달러로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가치를 보존해야겠지. 이 가치를 뭘로 보존해? 채권. 미국의 국채.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일반 회사에서 발행하거든요. 미국에 있는 회사. 거기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만큼 미국의 국채를 사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을 국채로 흔들어 제낄 수가 있었단 말이야. 공격할 수가 있었단 말이지. 안 산다 이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게 되면 미국 국채를 민간에서 매수하게 되죠. 근데 미국 회사가 한다고 해서 미국 돈만 밀리는 건 아니지. 전 세계 돈이 밀리겠지? 이거죠. 그러면 미국의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돈 겁나 풀어갖고 그런 얘기 나오죠. 미국의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이자가 미국의 천조국이라는 이유가 뭐야? 국방비를 1,000조를 썼기 때문에 천조국이잖아. 이 천조국의 1,000조를 넘어섰다. 최근 뉴스에 나왔습니다. 미국의 국채를 갚아야 되는 이자 비용만 1,000조를 넘었다고요. 근데 그 국채 누가 사줘? 스테이블 코인. 전 세계 개인들이 사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달러 패권은 어디다 옮기는 게 나아? 스테이블 코인. 맞지? 그러면 국채도 갚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가상시장으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법이 통과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거 하나.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USDT 이거를 결제 시장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결제 시장으로 들어가면 이자 같은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제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토큰 리워드라든지 뭐 디파이에 연결시켜가지고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준다든지 플랫폼 포인트를 준다든지 캐시백을 준다든지 기타 등등이 있겠지. 최근에 나온 내용들 중에 보면 그 앨런 머스크의 X 있죠. X가 연 이자의 코인을 X 코인을 발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X 이용자는 억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 진행하고 있죠. 요것도 뒷얘기 좀 아는데 그건 뭐 나중에 이야기하고 어쨌거나. 그래서 이 X 코인이 발병이 되면서 전 세계 어디서든 똑같이 환율이고 나발이고 어차피 X, 뭐 X, 20X 뭐 이렇게 그 계산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해외 나갈 때 달러 환전 안 해도 되지. 그냥 X 하나만 있으면 쓸 수 있게 되지. 우리나라 내에서도 저게 결제가 가능하게 되면 전 세계는 X 코인을 먹게 되는 거. 뭐 이와 비슷한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행권이 열받는 거지. 얘네들은 은행은 뭐 하는 애들이야?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 예금과 대출의 마진을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 근데 사람들이 예금을 해 안 해? 아니 X에다가 넣으면 6% 준 다음에 은행에다 넣으면 2% 주잖아. 왜 내가 은행에다 넣어야 되지? 그리고 은행에다 넣으면 환전해야 되잖아. 해외 나갈 때. 근데 내가 왜 거기다 넣어야 돼? 나는 그냥 가상화폐로 결제가 되면 가상화폐로 하는 게 낫지. 은행에 돈 누가 넣어요? 넣을 필요가 없지. 예금이 안 들어와. 내 말이 맞죠. 그리고 그 가상화폐도 서로 빌려주고 이자율 주고 그게 가능하거든요. 대출 누가 해줘? 가상화폐가 준단 말이야. 그럼 은행권 어떻게 돼? 로비 해야지, 로비. 그래서 야, 가상화폐에다가 이자 주지 말아라 라고 은행권에서 대거 로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주냐 안 주냐의 싸움이 뭐예요? 클래리티 액트 법안입니다.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상화폐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 지불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은행 작살 나는 거예요. 은행이 작살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코인들 날아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나도 코인 전문가가 하니까 잘 몰라. 하지만 비트코인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지털 금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디지털 금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결제 시스템에 기능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제공해 줄 수 있어. 근데 비트코인은 그 시스템이 굉장히 느리거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기능성으로 보면은 핫발이야. 이 비트코인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미 검은 세력들이 있죠. 뭐 마약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거 다 비트코인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있죠. 2100만 개밖에 못 만드는 상황이죠. 2100만 개밖에 없는데 지금 2000만 개 채굴 했고 이제 100만 개밖에 채굴을 더 못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고요. 상징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야 돼요. 금이 결제가 가능한 건 아니잖아. 희소성과 그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 그 금과 같은 지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나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미친 듯한 급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살 수 있으면 사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27년도 이후에나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통과가 되는 게. 근데 기승전 뭐야?
되긴 될 거라는 거예요. 장기간으로. 그 얘기는 이번에 우리가 반도체로 시원하게 한번 먹고 국장으로 목돈을 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거대 금융시장으로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쭉 넘어가고 억대 자산 굴려주면서 코인에 쓱 넣어서 이자도 받아먹고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지.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해돼요?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최대한 여러분께 쉽게 풀어보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코인 쪽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소양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최근에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면 일단 눈치 보고 있어요. 얘네들도 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옆으로 쭉 빼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보이죠? 되나? 아닌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코인으로 넘어가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하나투자증권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면, 하나투자증권은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나무는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지금 합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법이 그걸 막고 있는 상황인데 그 법을 바꾸려고 지금 꿍짝꿍짝하는 뒷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그때 한번 조사를 해서 영상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클래리티 법안 뭐 꿍짝꿍짝하면 하나투자증권이란 이름이 나오죠. 비트코인이 좀 올랐어요. 그러면 뭐 하나투자증권. 이란 휴전합의 돼갖고 비트코인이 좀 상승했어요. 하나투자증권. 그러니까 하나투자증권이 지금 메인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죠? 제 이야기가 이해되시는 분들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고요. 어쨌거나 저는 큰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단타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점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큰 흐름 놓치지 않을 거고요.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웬만한 주식 투자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들 잘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진짜 제대로 된 주식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힘든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제 영상 보면 대본 보고 얘기한다는데 대본 보고 얘기하면 이 텐션 안 나옵니다. 아무튼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텔레그램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